네, 안녕하세요. 송쌤과 함께하는 임용고사 최단기간에 졸업하기. 이번 시간은 공부 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떻게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 계획은 크게 강의 수강 계획, 나의 계획, 공부 장소, 스터디 이렇게 네 가지로 저는 나누어 봤습니다. 강의 수강 계획입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필요한 것만 수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의가 직강 또는 인강 이렇게 여러 형태가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강의를 선택하면 됩니다. 무조건 직강이 좋다, 무조건 인강이 좋다가 아니라 직강과 인강의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필요한 것만 강의를 수강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사분들의 강의는 1월에서 3월에는 기본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 기본 이론 강의는 꼭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이 1년 동안 공부해야 할 내용이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또 다양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이 끝나면 4, 5, 6월은 심화 이론 또는 강론이라 불리는 강의가 열리는데 이것은 기본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말 그대로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거나 또는 최신 강론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7, 8월은 보통 이제 하반기라고 하는데 이제 7월부터는 7, 8월에는 문제풀이 강의가 열립니다. 이때부터 강사님마다 다르지만 이때부터 열리는 강의들은 문제가 이제 우리 이름도 문제풀이잖아요. 그 문제들이 시험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시험지와 같은 직강의 경우에 제공되는 문제지가 시험과 같은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면 9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었던 강사님의 경우에는 문제풀이까지는 영역별로 이제 문제가 제공되었고 모의고사 9월부터 이루어지는 그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정말 시험과 같이 영역 구분 없이 한번 강의할 때 전 영역을 다 다루는 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에서 나의 계획입니다. 나의 계획. 즉, 본인의 계획이죠.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시점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니까 1년 계획을 세운다고 봤을 때 월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년 계획은 내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또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직강을 들을 것인지, 인강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공부했던 걸로 자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1년 계획을 세우고 났으면은 각 월별로 이제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졌죠? 그럴 때는 이제 월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강의를 수강하기로 했다면 강의는 밀리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습으로 선택했다면 내가 이번 달에는 자습 분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지 그 양을 정확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확하게란 것이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몇 쪽 이렇게 하면 좀 이제 그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계획을 세우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내가 강의를 잘 듣고 강의의 내용을 잘 복습하는 형태로 해서 강의를 들은 양만큼의 분량을 월간 계획으로 세우시고 자습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현재 학습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한 영역을 보는데 뭐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면 한 달이면 4주니까 한 뭐 3영역에서 4영역 정도를 월간 계획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주간 계획은 하루 계획과 주말 계획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 하루 계획은 내가 월간 계획에서 세운 그 영역 또는 과목의 분량 또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이 영역에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오늘은 이번 주에 이 영역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은 얼마만큼 해야겠다. 또는 오늘은 몇 시간을 해야겠다. 이 영역을 몇 시간 해야겠다.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과목을 골고루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수시험 초등특수 경우에는 초과정, 특과정, 그리고 우리 특수교육학, 법, 총론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하루 계획에 골고루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계획이 있는데 주말 계획은 평일에 못한 부분을 좀 보충하는 형식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또 사람 일인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빵꾸가 나는 부분이 있고 시간 안에 다 마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를 날 잡아서 하루는 비워두고 그날은 이렇게 좀 빵꾸 났던 부분들을 보충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기간 계획입니다. 쉽게 이제 일병행 하시는 선생님들은 방학 같은 경우가 이런 집중기간 계획에 해당되고 또 아니면 연휴나 이런 것들이 집중기간 계획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평소에 우리가 좀 어려워했던 거, 잘 안 외워졌던 내용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집중해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공부할 때 2019년에 공부할 때 2019년 추석 기간이 한 일주일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추석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초과정 공부를 이 추석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기간에는 정말 초과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기간 계획 때 이렇게 좀 본인이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어려워했던 것들을 소홀히 했던 것들을 빡세게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시험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공부 장소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공부 장소 하면 우리 떠오르는 것이 보통 도서관, 집, 독서실,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직장 같은 경우는 일 병행하시는 선생님들의 경우에 한한 거고 일 병행하지 않는다면 뭐 이제 도서관, 집, 독서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도서관은 일단 무료입니다. 무료. 그리고 독서실은 유료죠. 비용이 발생합니다. 도서관과 집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독서실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각각의 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일단 도서관이랑 독서실은 여러분 이동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집에 거주했던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었고 10분 거리에 독서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 도서관, 독서실, 집, 도서관, 독서실 이렇게 좀 몇 달 주기로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는데 이 정도 이제 걸어서 최대 10분 이내에 이동거리는 이제 감내할 수 있는데 막 버스를 타야 되고 그러면 이제 사실 좀 힘들죠. 이동 시간도 분명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제 뺏기는 시간이고 또 아침에 가서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그 점심도 먹으러 와서 또 다시 또 나가고 이런 시간도 다 우리가 이동 시간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공부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 상황이라 하면 경제적인 여건 또는 그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는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내가 이 정도 이동 거리는 감내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이 옵니다. 초등학생 이제 가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은 당연하고 어른들까지도 와서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학습 환경이 내가 좀 주위에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용은 무료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집도 이제 무료죠, 당연히. 그리고 집은 또 짐 보관이 용이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가 사물함 신청하면 이제 되지만 사물함 신청했을 때 또 비용이 발생하고, 사물함 신청이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내가 공부할 책들을 다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그 짐을 들고 다니는 어려움이 있지만 집 같은 경우에는 짐 보관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책상이 있으니까, 책장이 있고, 그리고 내가 공부할 것을 한 곳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뽑아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동 시간이 전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도 또한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집은 여러분 바로 옆에 컴퓨터가 있고 또 TV도 있고, 만약에 부모님이 같이 계신다면 이제 부모님께 핸드폰을 반납하거나 이렇게 좀 생활의 그 학습의 관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일 나가시고 집에 아니고 혼자 있게 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졸리면 조금만 잤다 할까, 공부가 잘 안되면 TV 조금만 보다 할까, 이런 이제 유혹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독서실은 최대 단점이 다 좋은데 돈이 들어요. 그리고 돈이 조금 비싸요. 또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 24시간 스터디 카페도 많고 한데 공부 시간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또 환경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 소음, 청결, 기온 이런 것들을 아주 쾌적하게 잘 관리해주고, 만약에 소음이 발생한다 또는 다른 이제 그 독서실 이용자로 인해 좀 환경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 실장님 또는 관리하시는 분에게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환경 개선을 잘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 그렇지만 비용이 발생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인실 이제 들어갔었는데 한 달에 거의 한 17만원, 1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1인실이 좋긴 좋더라고요. 비싸서 그랬지. 자, 그리고 독서실도 이동 시간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도시락을 싸다니거나 아니면 밑에서 바로 근처에서 사 먹고 다시 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좀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 직장은 이제 일 병행하시는 분들, 뭐 기간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알바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어떻게 공부할지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몰래 그 컴퓨터로 초과정 그 강론 PDF 파일을, 강사님이 주신 거 PDF 파일을 학교 컴퓨터로 이제 일한 그 근무 시간 중에 몰래 보면서 살짝 공부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공부 계획의 마지막 스터디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자기 관리가 잘못되었네요. 이거 공부 계획인데 죄송합니다. 자, 스터디의 핵심은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스터디의 종류는 참 많죠. 기본 개념 스터디 또는 생활 스터디, 문제 내기, 암기 과목 기출 문제 또는 뭐 강의 듣기, 이런 스터디 굉장히 많은데, 이 스터디의 핵심은 뭐냐? 본인의 필요에 맞는 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남들이 다 스터디 하니까 나도 스터디 해야 되나? 나도 스터디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피로해질 수가 있습니다. 피로를 못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짜증이 납니다.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나는 지금 초과정 강의를 듣고 이거를 서로 문제 내기 하는 스터디를 하면 좋겠어. 이거를 문제 내기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 근데 이런 스터디가 없네? 어쩌지? 그러면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직접 그런 스터디를 구한다고 글을 올리시고 그러면 분명히 한두 명은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형태의 스터디를 직접 만들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의 형태는 밴드, 카톡, 현실 이렇게 적어놨는데 형태는 결국에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현실,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단점이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소요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깊이 있는 내용을 하거나 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좀 집중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가 용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스터디 원들이 지역이 서로 다를 때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밴드와 카톡 같은 것을 활용한 온라인 스터디는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간단하게 뭐 문제 내기 아니면 뭐 기상 인증 이런 거 같은 걸 할 때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죠. 그 정말 그 기록이 다 되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구절절 적다 보면은 그 내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런 스터디가 참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맞는 것을, 필요에 의한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임용고사 최단기간에 졸업하기 공부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수강 계획, 그리고 본인의 공부 계획, 공부 장소, 스터디 이 네 가지 범주를 나눠봤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엔 더 좋은 내용과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 블로그나 이메일 또는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